네. 안녕하십니까. 전 네덜란드의 김미성입니다. 예, 작년 이맘때 여기 섰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때는 뭐 코로나가 대세였죠. 뭐 코로나나 뭐 언택트, 뭐 비대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트렌드였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슈를 제기를 하면 약간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 코로나가 화두였고 뭐 원격 회의나 원격 근무 이런 것들이 화두였지만 지금은 겨우 1년 사이에 그냥 당연한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빠르게 급속하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21년도 작년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1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고 올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년도 디지털 트렌드는 무엇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보완 이업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트렌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네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먼저 그 고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일자리는 없다라고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인데요. 이 고용의 변화가 보시면은 예전처럼 단순한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플루언서나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특정한 컬러로 직군을 나눌 수 없는 뉴 컬러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의 변화가 생겼고 뭐 예전엔 재능 기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재능을 판매하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판매하고 한 가지 직업을 가지지 않고 엔잡러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플랫폼의 변화입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플랫폼 다들 아시잖아요.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카페, 그 지식인,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네이버 페이라든가 뭐 지도, 부동산, 웹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도 카카오톡 하나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 뭐 카카오페이, 뭐 뱅크, 택시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인 배민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는 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라이더라는 직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높은 수익을 거뒀죠. 하지만 그 플랫폼 광고비나 뭐 여러 가지 배달 수수료 이런 것 같은 경우로 해서 새로운 착취 계급이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신의 변화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클라우드 게임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처럼 이렇게 그 6G 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5G 기술이지만 이 6G 기술은 2028년도에 상용화될 계획이고요. 이 6G는 5G에 비해서 50배에 달하는 반응 속도와 그 다음에 그 10배에 달하는 50배에 달하는 속도 그리고 10배에 달하는 반응 속도 그 10배에 달하는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초연결, 뭐 초성능, 뭐 초신뢰, 초공간 이런 초를 중심으로 6G가 지금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5G하고 좀 다른 부분이 기존의 5G는 어떤 학회에서 이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해서 이건 5G 기술입니다. 라고 했었다라고 하면 이 6G 기술은 여러 기업에서 이제 이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표준 기술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기술 중에서 그래서 이 표준이 된 기술이 바로 6G 기술로 명명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했던 그 공인인증서 있죠.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런 민간 인증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민간 인증서로 이제는 공공기관의 민원도 가능한 상황으로 됐습니다. 이게
21년도 작년이긴 하지만 이런 트렌드들이 작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21년도의 보안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총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사회적 이슈,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 형태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뭐 재택근무라든가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결하는 VPN의 사용이 굉장히 확대가 됐었죠. 그래서 이 VPN을 사용하고 이제 그 사용자들은 여러 가지 뭐 데이터나 시스템들을 공급망을 통해서 제공을 받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도 받고. 그래서 예전에는 해커들이 이 개인을 공격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중앙에 있는 공급망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출한 데이터는 이 다크웹이라는 곳에서 거래가 유통되게 됩니다. 지금 보안 그 위협들을 보시면은 뭔가 한 가지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게 아니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6G 기술, 초연결 기술 확산으로 인해서 이 기술 확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보안 위협도 그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1년도의 트렌드와 위협을 짚어봤고요. 이제 22년도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몇 배는 더 빨라졌습니다. 근데 이 예전처럼 어떤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한 기업이나 어떤 한 분야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의 이 디지털 시대는 기업 그리고 국가, 국민이 각각의 역할을 해야만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여기 모이신 기업분들의 역할인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트렌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목해야 될 올해의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메타버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소비의 주체 MZ세대에 주목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메타버스의 실소비자는 MZ세대 아래에 있는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생활 밀접해서 이 가상버스, 메타버스에서 훨씬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MZ세대 이하로 그러니까 소비 주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주체는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미디어 시대에는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미디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나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상품이면서도 본인이 판매를 하고 본인이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 심지어는 그 광고 카피를 사람이 한 것과 인공지능이 해서 반영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카피가 훨씬 더 반응이 좋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상 신도시가 실제로 세워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미 부산, 세종, 전주에서 가상 신도시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2025년에 버추얼 전주라고 해서 이미 그때를 목표로 신도시를 메타버스에 세울 계획을 하고 있고 가상 신도시를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전주에 어떤 도시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도시계획을 실상황에 적용해 보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비용도 들고 확률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하지만 이 가상 신도시를 전주의 환경과 똑같이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진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거기에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리고 보완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래서 실제로 그 도시에 적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업 3가지를 뽑아봤는데 먼저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가상 공간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페이스북이죠. 이 메타에서는 나는 기업은 모르겠고 메타버스 내에서 소셜 네트워크는 우리한테 맡겨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의 비즈니스 부분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메타버스 내에서 자기네 영역을 차지하고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야가 가장 그 성장을 할지는 저도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허라는 영화인데 혹시 아시나요?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이 영화를 가지고 온 이유가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공지능 OS를 구입하게 되면서 이제 삶을 되찾아가고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과 감정 교류를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나중에 사랑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한참 전인데도 저는 굉장히 신박하다, 신소재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로 당신이 신한 라이프를 만나면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의 시작. 라이프의 놀라운.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광고 많이들 아시죠?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바로 그 이슈가 된 이유가 이 광고 모델 로지 때문입니다. 이 로지가 사람이 아닌 거는 다들 아시죠? AI 모델이고요. 이 AI 모델이긴 하지만 이미 그 인스타에서 팔로워만 5만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출을 130억 원이나 올린 주역입니다. 이렇게 AI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외모나 춤이나 노래가 사람에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매력적이죠. 그래서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요한 것은 늙지를 않습니다. 나이를 안 먹어요. 나이를 안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체력 소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이 로지가 데뷔한 지 1년이 됐는데 몸값이 지금 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3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 트로트 가수 이명웅님 아시죠? 그분의 몸값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AI는 문제가 없는 걸까? 이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년도의 보안 기술 트렌드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자, 이 트렌드를 보시기 전에 가트너에서 올해 주요 보안 및 리스크 관리 트렌드 7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트너는 보안 리스크 관리 리더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런 7가지의 트렌드를 보고 공격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공급망의 공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공급망 공격이 확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5년까지 전 세계 한 45%? 한 절반이 되죠. 절반이 되는 그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이 공격 경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도 수치의 거의 3배가 되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지금 디지털 트렌드가 있으면 이제 보안 위협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기술에 대해서 이 4가지를 꼽아봤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T와 OT 환경을 아우르는 융합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IT와 OT는 굉장히 환경이 다릅니다. 하지만 같이 보안이 되어야만 하는 융합 보안이 필요한데 이 IT 환경에서 보안은 뭐 나의 어떤 데이터가 유출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 그런 환경이죠. 하지만 OT는 약간 사용자와 좀 밀접하고 서비스와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재구동을 불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인식도 좀 다른데 IT에서는 보안은 그냥 필수죠.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기본이 되는데 OT에서는 보안이란 약간 성능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IT와 OT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은 지금 존으로 좀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IT 존 있고 그 밑에 DMZ 존이 있는데 이 OT와 IT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것을 DMZ 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성 코드라든가 네트워크 접근, 그리고 인증, 뭐 암호화 부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DMZ 영역에서는 OT에서 IT로 넘어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용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접근 제어가 소홀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OT 환경에서 우리가 사이버 보안하면은 거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리적 보안도, 물리적 보안 위협도 발생할 수 있다. 이 OT에서 어떤 기기들이 환경에 의해서 망가졌을 때 이런 물리적 보안 위협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DMZ 영역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OT에서 IT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만 이런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뭐 접근 제어 솔루션을 사용한다든가 물리적인 그 보안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 어떤 접근 제어 솔루션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공격 표면 관리를 통한 공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 표면 관리라는 것은 지금 클라우드를 많이 전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전환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인터넷망을 쓰기 때문에 뭐 검색이라든가 뭐 기업의 자산이 생각 외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을 미리 검색을 해서 그 표면 공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클라우드 전환 많이 하시는데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레거시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의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환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클릭 하나로 이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사전에 어떤 데이터들이 노출될 수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표면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공격 표면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보호와 활용의 트레이드 오프 부분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를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서로 거래하고 이 거래된 데이터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많죠.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은 이 양질 데이터 거래해서 실제로 사업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확장이 될수록 또 공격도 많아지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냐? 지금 여기 보시는 5가지 모델 이 기술을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먼저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합학습이라든가 뭐 합성 데이터 그리고 양자 컴퓨팅 암호를 기술을 통한 동형 암호 쪽. 근데 이 동형 암호는 우리나라가 세계 아직은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용할 만하죠. 다음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절대 반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기술이죠. 그래서 좋게 쓰면은 못할 것이 없지만 나쁘게 쓰면은 굉장히 무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딥페이크나 그다음에 인포데믹이나 사이버 테러에 이용이 되는데 실사례로 사이버 테러 쪽에 어떤 타겟을 인공지능에 심어 놓으면 그 인공지능이 무기와 연결해서 그 타겟이 이동한 전 세계적으로 다 쫓아가서 그 타겟마다 공격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악용된다라고 하면 무서운 기술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개발자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뭐 보안 윤리 의식을 갖고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더 보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좋은 기술을 훨씬 더 활용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강연의 목적은 지금까지 어떤 보안 위협이 발생하고 하면은 계속 그거를 막고
대응하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에 맞서서 어떤 보안 위협이 있을 거고 그럼 어떤 보안 기술을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혁신 시대에 우리가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 제품 소개를 뺐는데요. 혹시 저희 회사 네덴드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지금 손 드신 분 일어나 주세요. 아, 제가 알아야 선물해 드립니다. 지금 왜 이러십니까? 아세요? 어디 분이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그 진공청소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1층에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 와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